안녕하세요. 예, 오늘 다룰 사건 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그 사건이죠? 그렇습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벌어진 남편 니코틴 살인 사건인데요. 예전에 우리 탐정 순서 네. 코너에서 니코틴 살인 사건 다룬 적이 있었는데 이건 아니죠? 그때는요, 2016년 남양주 사건입니다. 예. 그 사건은 대법원에서 살인 유죄 확정됐어요. 음. 그리고 이번 화성 사건도요, 아내가 남편에게 니코틴을 먹여서 살해했다고 살인으로 기소됐는데 네. 1, 2심 모두 유죄였거든요. 네. 형량은 징역 3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습니다. 파기 환송이라고 한 거면은 다시 네. 2심으로 돌아갔다 그 얘기인 거죠? 그렇죠. 예, 원심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돌려보냈다라는 예. 의미이기 때문에 예. 다시 재판이 열리게 됐는데 아무래도 어제 나온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크게 영향을 줄 수밖에 저는 없습니다. 사실 좀 놀랐어요. 징역 30년을 2심에서 내린 게 무죄 취지로 돌려보내졌다. 네. 징역 30년이 내려졌던 건데. 중형이죠. 그렇죠. 그럼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일단 이 화성 니코틴 남편 살해 사건 의혹 네. 어떤 사건인지부터 설명해 주세요. 네. 2021년 5월 26일에 네. 40대 남편 A씨가 아내 B씨가 만들어준 음식을 먹었습니다. 네. 미숫가루, 꿀, 우유를 섞은 음료와 햄버거였는데요. 이걸 먹고 출근했어요. 네. 그런데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체한 것 같다면서 명치 끝이 답답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몸이 좋지 않다고 말한 거죠. 그 다음에 소화제를 사서 집으로 왔는데 아내는 난 밥 안 먹겠다라고 하는 남편에게 흰죽을 만들어줬습니다. 네, 네. 그걸 먹게 했어요. 아니 뭐 체했다 그러니까 흰죽 만들어 줬겠죠. 근데 남편이 그 죽을 반 그릇 정도 먹었을 때 도저히 못 참겠다. 가슴이 탄다. 이러면서 119 구급대를 불러서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예. 119 구급대를 불러서 다른 거 아무것도 먹은 게 없고 흰죽만 먹은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남편이 병원에서 수액도 맞고 증세가 호전돼서 새벽 1시경 퇴원했거든요. 네. 근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내가 찬물을 마시라고 건네줬어요. 자, 이번엔 찬물. 네. 예. 그걸 마신 남편이 다음날 아침 7시 20분 호흡이 멈춘 채로 발견된 건데 당시 상의는 러닝 셔츠를 입고 있었고요. 하의는 다 벗고 엎드린 상태였습니다. 이제 시강이라고 하죠. 시신의 굳은 정도, 굳기. 예. 이걸 통해서 구급대 도착 4시간 전인 새벽 3시경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래서 부검을 해보니까 사인이 니코틴 중독으로 나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급성 니코틴 중독이었는데요. 그런데 주변 증언을 보면은요. 네. 남편은 아내가 아들을 임신했을 때부터 담배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장에 남아있던 흰 죽 그리고 물에서 치사량의 니코틴 성분이 발견됐습니다. 자, 이제 배가 아픈 다음에 배 아프다고 집에 온 다음에 먹은 거라고는 흰죽하고 물밖에 없고 그걸 다 건넨 사람은 부인이고 사인은 니코틴 중독이고 담배 끊은 지는 오래됐고 그러면은 이거는 굉장히 아내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네, 주사 바늘 자국도 없었고요. 또 패치를 붙이지도 않았거든요. 네. 따라서 경구투여, 즉 입으로 넣었다. 입으로 들어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했다는 부검 결과 나온 게요. 사망 후 40일 지났을 때입니다. 따라서 당시에 있었던 음식 같은 경우는 다 사라져서 확인할 수가 없었거든요. 아무튼 살인의 직접 증거는 없는 상황. 영상이나 녹음, 증인의 진술 등이 없어요. 하지만 처음 이야기한 2016년 남양주 사건에서도 그랬듯이 간접 증거, 그러니까 정황 증거가 다양하고 일관적이고 서로 모순되지 않으면 살인죄에서도 유죄 판결은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어땠어요? 많았어요? 1, 2심 판결문을 보면은요. 네. 상당히 많은 살인죄의 간접 증거가 인정됐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요? 네, 우선 남편은 수년째 금연 중이었던 반면 네. 아내는 평소에 전자담배를 피우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직전에 니코틴 원액을 구입한 기록도 있어요. 원래 전자담배에 그걸 넣어서 네. 피는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어떤 걸 구입하느냐가 다 다른데 게다가 전자담배 상점 주인에게 특별히 부탁해서요. 네. 일반 원액보다 훨씬 진한 고농축 원액을 구입했습니다. 고농축 원액. 일단 의심이 되네요. 그리고요. 범행 동기도 봐야겠죠. 아내는요. 봉사단체에서 만난 남성과 내연 관계였습니다. 2018년부터 3년 가까이 교제하면서 3번이나 해외도 갔어요. 네. 또 그 남성이 직장 그만두니까 자기가 운영하던 공방에서 머물도록 해주기도 했고 또 남편이 사망하니까 장례 치른 지 열흘 만에 집을 옮기고 그 남성과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나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남편이 자살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119 출동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어린 아들 때문에 아내를 용서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갈등 요소가 있어요. 또 다른 갈등 요소는 뭡니까? 돈 문제입니다. 돈. 결혼 전부터 상당한 채무가 있었는데 공방이 잘 안 되면서 대출이자도 제대로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특히 남편 사망 시점에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같은 것들까지 밀렸고 보험료 그리고 또 신용카드 대금도 계속 미납이었답니다. 생활이 어려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방 월세도 남편이 내줬고요. 남편이 생계를 위해 야간에 알바까지
결혼까지 했는데 예. 그런데 아내는 남편 명의로 몰래 대출까지 받았다. 결국 이걸 알게 된 남편이 이혼을 거론하기도 했다네요. 채무 문제도 범행 동기가 네네. 될 수 있었겠어요. 그렇습니다. 돈 문제를 좀 더 보면은요. 남편 명의 부동산이 약 7천만 원 정도예요. 네. 그리고 또 살던 집의 전세 보증금이 또 1억 5천만 원 정도인데 음. 남편이 사망하면 받게 되는 보험금이 4억 3천만 원입니다. 사실 저는 아니 생활이 어려운데 남편이 죽으면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이 생각했는데 보험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남편 명의로. 그리고 또 남편이 죽은 다음에요. 남편 휴대전화로 모바일 대출 신청해서 300만 원 또 받기도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뭐 간접 정황 증거가 많은데 네. 아내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왜 죽였냐? 예. 이렇게 추궁을 했더니 일단 나는 안 죽였다. 내가 니코틴을 뭐 투입해가지고 죽인 거 아니다라고 항변을 했고 그러면서 그럼 왜? 유통기한 지난 꿀 때문이다. 꿀 때문이다. 꿀. 네, 아내가 이제 그 남편이 통증을 호소하니까 그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침에 먹은 미숫가루에 내가 꿀을 넣었는데 그 유통기한 지나 있었다. 그래서 그런 것 같다. 또 병원 응급실에 갔을 때도 꿀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사망 후에 그런 이야기를 뭐 자세히 많이 하진 않다가 네. 3개월 지나서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니까 예. 그 후에 다시 남편이 상한 꿀을 먹고 아팠다라는 진술을 다시 하게 된 거죠. 아니 근데 유통기한 지난 꿀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게 꿀이요. 워낙 달잖아요. 네. 당도가 높잖아요. 또 살균력이 또 뛰어납니다. 게다가 삼투압 현상으로 부패를 방지하는 효소가 생기기 때문에 유통기한 지났다고 바로 상하지는 않거든요. 심지어 사건 직전에 아내가 이 내연남과 나눈 대화를 보면 집에 꿀이 없었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고 해요. 아니 근데 꿀로 사람이 네. 설사 죽을 수 있었다 치더라도 네. 지금 사인이 니코틴 중독이잖아요. 그렇죠. 꿀에는 니코틴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하나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거는요. 네. 남편이 실수로 이제 전자담배를 이제 피우려고 하다가 원액을 복용했을 수도 있다. 이런 주장까지 했거든요. 하지만 아까 짚어봤잖아요. 남편은 아이가 생겼을 때부터 담배를 끊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뒤가 좀 안 맞는 주장일 수도 있겠고요. 게다가 전자담배나 니코틴을 구매한 기록도 확인이 안 됐습니다.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으로 아내의 변호인은요. 자살 가능성도 언급했어요. 자살이요? 네. 니코틴을 이제 음용해서 자살한 거 아니냐라는 건데요. 물론 전에 이제 자살하겠다는 말을 해서 119 출동한 적은 있습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전에 자살 시도를 한 적이 한번 있어요? 그런 전력이 있으니까. 네. 하지만 그 당시에 예전에 실제로 자살 시도했을 때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들에게 남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아내가 나를 보러 오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한 겁니다. 괜찮으니까 그냥 가셔도 됩니다. 결국은 아내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내를 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했다는 거지 정말 자살 시도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사실은 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는 거니까 네. 그때는 그랬더라도 그 네. 뒤에는 실제로 자살을 결심했을 수도 있긴 있는 건데 문제는 동기죠. 동기. 그렇죠. 네. 하지만 뭐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고 또 사망 당일에도요. 가게에서 쓸 물건을 검색하고 또 손발톱 문제 때문에 다니던 병원 그 예약을 해놨는데 그 이틀 전에 사망한 겁니다. 게다가 아들을 매우 사랑해서 이제 아내 외도까지 용서한 건데 이 사망일이 아들 생일 3일 전이거든요. 결국은 뭐 자살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본 건데 심지어 응급실에서 돌아오는 길에 아이와 생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빠가 아파서 미안해. 이게 마지막 대화였어요. 자살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는 건데 그래서 1, 2심은 징역 30년 중형 유죄 선고했잖아요. 네, 일단 1, 2심 다 유죄로 봤는데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우선 니코틴을 이제 음용하게 만든 그런 방법, 수단인데요. 1심은 아내가 아침에 준 미숫가루 음료, 또 퇴근 후에 준 흰죽, 네. 또 응급실에서 돌아온 다음에 준 찬물까지 3차례에 걸쳐서 니코틴 원액을 첨가했고 3번 다 넣고 네, 그중에 이제 가장 결정적인 건 마지막 찬물이었다라고 본 거죠. 2심은요? 아침에 준 미숫가루 음료나 퇴근 후에 준 흰죽에 니코틴 원액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왜냐하면 호소한 증상을 볼 때 상한 거 먹고 식중독 증상 호소한 거랑 뭐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응급실을 갔다 왔고 피 검사를 했습니다만 네. 이제 병원에 그 시점에 혈액이 남아있진 않았습니다. 뭐 수사기관이 바로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관기관이 경과해서 폐기됐거든요. 하지만 3차례 음식물 섭취 외에 다른 방법으로 니코틴 원액을 복용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봤어요. 그래서 적어도 마지막 찬물에는 2심은 네네네. 찬물로 봤구나. 네, 적어도 찬물에는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이 들어있었다고 봤습니다. 다른 섭취 가능성이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2심에서도 형량은 같아요. 1심에 징역 30년형이 유지된 거죠.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네. 1심, 2심 어쨌든 다 뭐 3차례 다 넣느냐 마지막 찬물만 넣느냐만 다를 뿐이지 넣긴 넣었다는 건데 네. 대법원에서는 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습니까? 네, 일단 1, 2심은 넣었다.
없다라고 본 거고요. 대법원은 확신할 수 없다라고 본 건데 지금 댓글을 보면은 대법원 판결을 비난하는 댓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많이 들어보십시오. 올라와요. 예, 한번 들어보시고 네,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판결문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이제 사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유죄 선고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범죄 사실이 증거에 의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유죄가 아니라 무죄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노센트가 아니라 not guilty이기 때문인데 네. 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대법원의 판단 근거 바로 물입니다. 물, 네네. 찬물 마지막에 마신 거. 네, 그렇습니다. 과연 그 물에 니코틴 원액을 타서 그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을 몸속에 섭취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인데요. 니코틴 원액을 물에 타면 무색무취이긴 하지만 굉장히 역한 맛과 타는 듯한 고통이 느껴져요. 맛이 난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거 마시는 게 참 어렵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거든요. 물론 1심과 2심에서는요. 단숨에 들이키면 불가능하진 않다. 예. 또 사망 당일 남편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미각 마비 가능성도 있다라고 봤습니다만 대법원은 다르게 봤습니다. 어떻게요? 그래서 숫자가 등장하는데요. 남편 위장에서 확인된 니코틴의 양을 역으로 계산해 보면은요. 네. 이게 2,400mg이에요. 네. 이게 치사량의 3배에 달하는 많은 양입니다. 네. 그런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나 소방관의 증언에 따르면 이게 찬물에 탔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물컵에 3분의 1 정도만 마시고 3분의 2는 물이 남아있던 상태거든요. 따라서 물컵의 3분의 1만 마셨는데 2,400mg이나 섭취했다? 이게 어렵다는 거죠. 어허. 그리고 아내가 구입한 니코틴 원액만으로 그런 고농도의 이런 용액을 만들 수 있느냐? 이것도 의심스럽다고 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내가 준 음식 속에 치사량의 니코틴 네. 복용해서 사망한 건 맞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뭐 물컵은 지금 뭐 아니라고 하지만. 네.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이미 다 살펴봤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으로 치우칠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1, 2심은 그래서 결국은 증명된 거다라고 본 거고 대법원은 확신을 할 수 없으니 지켜보자. 다시 한번 따져봐라. 라고 환송한 거죠. 이제 물 3분의 1컵으로 이제 그런 니코틴 치사량의 대단히 많은 양의 니코틴을 복용했다는 확신이 없다는 건데요. 사실 아내가 제공한 3가지 음식 외에 다른 경로로 니코틴이 몸속에 들어갔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게 핵심 취지입니다. 그거군요. 네, 자, 두 번째 대법원 판단 근거는요. 네. 남편의 가상화폐 투자입니다. 코인 했어요? 네. 자, 그런데 이게 단순히 가상화폐 투자하면 니코틴 복용은 안 한 거야. 어떻게 연결점이 뭐냐가 좀 이상하잖아요. 예, 신기하잖아요. 예. 니코틴이 몸속에 들어가면요. 15분 내에 구토나 설사 증상이 나타나고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최고 농도를 보인 다음에 빠르게 회복됩니다. 네. 그런데요. 남편의 휴대전화를 이제 디지털 포렌식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새벽 2시 45분경에 가상화폐 시세 호가창 화면을 캡처한 거로 확인했거든요. 그 사망하기 전날 밤. 네네, 그렇습니다. 그날 새벽에 그 새벽에 예. 사망 추정 시각 직전이죠. 예. 근데 이때가요. 아내가 남편에게 찬물을 준 지 45분에서 1시간 경과할 때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니코틴이 든 찬물을 마셔서 이렇게 몸속에 들어왔다면 니코틴이 예. 증상이 있었을 텐데 평온히 이런 휴대전화 봤다? 이게 이상하다는 거죠. 찬물 마신 지 45분 후에 어떻게 네. 호가창을 보느냐, 어떻게 코인 네. 시세 확인을 하느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 번째, 예. 부검인데요. 그렇죠. 아내가 의료과실을 주장하면서 부검을 요청했어요. 부검 요청을 아내가 아내가 했어요? 했습니다. 그리고 증거 없앨 시간 충분했는데 물컵도 놔뒀고요. 또 니코틴 원액, 고농도 니코틴 원액도 그냥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빠가 담배 피우는 걸 봤다는 아들의 진술이 나왔어요. 그리고 남편 차 안에서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니코틴 배출력 알약도 발견됐습니다. 결국 남편에게 흡연 습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거고요. 법원은 또 예. 이렇게 6살 아들을 둔 이 남편을 살인할 정도로 궁핍하진 않았다. 그 정도로 1, 2심과 경제 상황에 대한 부분도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야, 이 미스터리 하면서도 참 대법원 판단 이해되기도 하고 이런 건데 오늘 여기까지 판결문 해석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지금 손수호 변호사가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아까 제가 광고 나가는 동안 혹시 더 덧붙이실 설명이 있으면은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다 된 것 같아요 하고 나가셨던 분이 다시 들어오신 건 나가자마자 또 조금 더 해야 될 설명이 떠오르신 것 같아요. 네, 시간 관계상 압축적으로 마지막에 대법원 판결의 근거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 주요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의 재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또 이번 대법원 판결의 법적인 의미가 뭐냐를 짧게 좀 덧붙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덧붙이시기 전에 네. 저도 궁금했는데 시간 없어서 못한 질문 하나만 할게요. 네. 그러면 남편이 코인을 하고 있었고 네. 찬물 마신 지 45분 지났는데 코인창 봤다는 걸 2심에서 몰랐는가? 그리고 아들이 우리 아빠 담배 끊은 줄 알았지만 나 담배 피는 거 본 적 있어요 라는 진술을 2심에서 몰랐나? 1, 2심에서는. 네. 그럼 궁금해요. 몰랐던 거예요? 아니요, 새로운 증거는 아니고요.
새로운 증거는 다 있었습니다만 어. 다양한 증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죄의 증거로 볼 만한 것들도 있고 예. 또 그렇지 않고 반대로 무죄의 근거로 삼을 만한 것들도 있고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게 재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증거가 더 추가되고 막 이런 네네, 건 그렇죠. 아니었군요. 예, 또 대법원에서- 똑같은 예. 환경을 놓고 판결하는 또 거군요. 대법원에서도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대법원 단계에서 재판을 세분할 수도 없고 그렇군요. 네, 기존의 재판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 그 판단의 결과가 이제 사실심과 법률심이 약간 달랐던 것이고요. 거군요. 네. 이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증거가 굉장히 많은데 예, 그중에 예. 네네 그 증명력에 대한 판단은 법관이 자유심증 원칙에 의해서 취사 하는 것이기 선택하는 때문에요. 거죠. 네네. 오케이 그렇죠. 오케이. 자 여기서 뭐 네. 하시고 싶은 말씀. 예. 일단 1, 2심에서 유죄의 정황 증거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말씀드렸고요. 네. 그때 댓글창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건 당연히 유죄다, 당연히 살인이다, 막 그런 욕설까지 나오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다가 반대로 무죄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할 때는 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상당히 늘었어요. 예, 예. 근데 그러면 지금 이제 무죄가 확정된 거냐? 절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파기 환송이라는 게 네. 정확히 법적으로 네네네. 어떤 의미예요? 자, 파기와 그다음에 온점이 찍히고 이제 가운데 점이 찍히고 환송이에요. 즉 파기 환송이 하나로 묶여가지고 네 글자가 그냥 뭐 동서남북처럼 네. 붙인 게 아니가요. 파기와 환송인데요. 예, 예. 파기는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그러니까 2심 재판부 2심이 1심 판결을 파기할 수도 있고요. 대법원 3심이 또 2심 판결을 또 파기할 수 있습니다. 예. 파기했다. 이거는 없어진 거예요. 자, 파기는 파기고 네, 깼다. 점 찍고 없앴다. 그리고 네. 환송은 돌려보냈다는 거죠. 돌려보냈다. 이제 파기 자판이 있고 파기 환송이 있습니다. 파기 자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겠다. 대법원이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자판. 네, 우리가 스스로 판단한다. 네, 그러니까 파기 환송이 있고 파기 자판이 있는 거죠. 어떻게 근데 다르게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 자판이면 그냥 3심에서 네네네. 대법원이 그런 그냥 경우도 판결하고 있습니다. 땅땅하고 네, 끝내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환송은 네네. 우리도 좀 뭐 이게 좀 알쏭달쏭하네. 꼭 그런 그렇다기보다는 결국 이번에 파기를 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파기한 이유가 네. 유죄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거잖아요. 예. 무죄가 확실해가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도 환송을 하지만 유죄인 거를 우리가 확신할 수 없고 살인죄 유죄 징역 30년형을 확정하고 우리가 이 재판을 끝낼 수 없으니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다시 해봐라. 즉 증거조사 다시 해보고. 그럼 자판 스스로 판단할 정도까지는 안 되는데. 근데 이런 사건에서 그런 자판은 거예요? 거의 안 하죠. 네, 그 정해져 있고요. 그런 거는. 그래서 그래요? 네, 예외적으로 이제 자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런 사건에서는 자판하지 않고 무조건 돌려보내긴 합니다만 돌려보내요. 돌려보낼 때에 그 환송 취지가 좀 다양하죠. 여러 개가 있는 건데 이 사건 같은 경우 이거 어떤 사건에서는 야 이거 재판을 왜 이렇게 했냐 이걸 왜 빼놓고 하고 이걸 왜 이런 각도로 봤어 잘못했다라고 사실상 무죄 판결이 예견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야 우리가 유죄 판결 하고 싶지만 좀 부족해 그러니까 이거 좀 보강해봐 한번 보강해서 다시 보내줘라는 취지로 읽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다양한 그런 그 스펙트럼이 있는 거죠. 예. 어쨌든 돌려보내서 다시 재판하라고 한 건데 취지는 야 이거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따져봐라. 의심은 된다. 한번 잘 따져봐라. 이런 우리도 거예요. 의심은 되는데 예. 한 번만 더 봐 이런 의미.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네. 어쨌든 네. 일반인인 저에 해서 네. 어쨌든 돌려보냈다. 이거는 재판을 다시 해서 과연 유죄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지를 다시 한번 봐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앞에 근데 뭐가 또 하나 붙었잖아요. 무죄 취지로. 근데 그 무죄 취지라는 거는 언론에서 말하는 거죠. 그래요? 네,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자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환송합니다 이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해요? 네. 그렇구나. 그거는 해석인 거죠. 그냥 언론이 쓸 때 네. 해석을 해드리려고 무죄 그렇습니다. 취지로라고 하는 거지. 그냥은 네. 파기 환송밖에 없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오케이. 네, 왜냐하면 무죄 취지가 아닌 파기 환송도 있어요. 즉 법 적용을 잘못해가지고 이런 경우에도 살인 유죄인데 파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살인인 유죄 판결을 하는 거죠. 제대로 법 적용해가지고 오류를 수정해가지고 그러면 그 확정됩니다. 그럼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렇게 파기 환송돼서 다시 2심으로 돌아갔을 경우 2심을 유지하는 것과 바뀌는 것의 비율 같은 게 좀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숫자를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네. 이런 그 대법원의 어떤 취지에 따라서 대법원 의사를 존중해요? 대법원 의사를 존중한다기보다는 이게 대법원이 법률심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사실심 기능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뭐 체증법칙 위반이다, 이거 이렇게 증거법칙 위반이다 이러면 법적으로는 이제 법률에 대한 판단이지만
실제적으로 한꺼풀 더 벗기고 들어가 보면은 그래서 이거를 A라고 봐야 되는데 B로 봤다는 거 지적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은 대법원이 다 할 수 있는 거라서 결국은 뭐 법률지 사진심을 따져가지고 우리는 대법원은 법률만 봅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사실 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해석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지금은 유죄 판결이 파기환송됐지만 네. 2심에서 다시 유죄로 보고 네. 그래서 이 피고인이 다시 상고를 해서 대법원에 또 올라왔는데 대법원이 그때는 이걸 보니까 2심 다시 파기환송심의 판결을 보니까 아 그래 내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거 잘못했구나. 다 확인했구나. 그랬더니 아 정말 살인으로 확신할 수 있네. 아 그러면은 살인이 맞아. 그렇게 될 가능성은 높진 않지만 산술적으로는 가능한 거죠. 아 있긴 있어요. 있습니다. 아 있긴 있구나. 반대로 대법원에서 예. 대법원에서 이제 2심에서 살인 무죄라고 그랬어요. 예. 근데 대법원에서 야 이거 유죄 같은데 다시 한번 해봐. 예. 야 이렇게 해서 무죄라고 할 수 있어. 의심 너무 많이 되는 거 아니야? 예. 돌려보내는데 여러 가지 실험도 하고 예. 현장 검증도 다시 하고 증인 신문도 다시 해서 저희 다 해봤는데요. 그래도 무죄입니다. 그래도 무죄입니다. 다시 올려요. 그래서 대법원이 보고 그래 무죄 맞네. 이 정도면 수긍해야겠다. 아 내가 지난번에 좀 이거 네네네. 놓쳤구나. 아 이거 부족한 게 다 그럴 수 보강됐네. 있구나. 이 정도면은 오케이. 우리도 무죄 확정해주자.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더 네. 가능성으로 낮다는 네. 거죠. 확률적으로는. 조금 전 말씀드린 게 치과 의사 모녀 살인 사건입니다. 아 맞아. 맞네. 예. 다시 그럴 수도 돌려보냈는데 있는 또 거예요. 올라왔죠. 예. 그럴 수도 있는 오케이.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원 조직법상 같은 사건에서는 상급심의 판단에 기속돼요. 아, 예. 지금 질문 한 두어 가지만 네, 소화할게요. 아들이 너무 어려서 아들이 아빠 담배 피는 거 봤어요. 이 말을 믿지 못하는 건 아니냐? 네, 이런 질문 하나 주셨네요. 그래서 1, 2심에서는 이렇게 본 거죠. 아들이 비록 그런 진술을 했지만 담배 피는 거 아는 사람 본 사람 없다. 그게 1, 2심의 판단이군요. 예. 아들 말을 얼마나 네. 믿을 수 있겠는가? 어리다. 그래서 증거에 대한 판단은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남편이 휴대폰에 비밀번호 이런 거 잠금 장치를 안 해갖고 코인창을 네. 남편이 본 게 아니라 네. 부인이 봤을 가능성. 네. 그래서 사실 요즘에 다 잠금 장치 돼 있는데 네. 이게 과연 왜 풀린 것이냐, 어떻게 풀려 있던 것이냐, 또는 푼 것이냐, 아니면 네. 애초에 잠금 장치가 없었느냐 등등등 굉장히 중요한 쟁점입니다. 아.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번에 이제 파기환송하면서 이 가상화폐 창 네. 캡처화면 확인한 거 그 시간대 이거를 제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파기환송심에서 아주 깊게 논의를 해봐야 돼요. 과연 이게 무죄의 단서가 될 수 있는 것이냐. 비밀번호 잠금 장치 있었어요, 없었어요, 남편 폰? 평소에 이제 잘 잠그지 않고, 잠그지 않고. 예, 잘 잠그지 않고 그냥 뭐 두고 다녔다는 진술이 있는데 예. 한번 종합적으로 따져봐야죠. 다시 한번 이게 핵심이 되니까. 그러니까 휴대폰을 항상 손에 들고 다니는 스타일이 있는가 네, 하면 네. 그냥 집에 들어가면 아무데나 그렇죠. 던져놓고 뭐 전화가 오든 네. 말든 문자가 오든 말 안 보는 네. 스타일도 있거든요. 네. 이게 어느 쪽이냐에 따라 또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겠네요. 저희가 어제 판결문만 이제 살펴봤기 때문에 실제 증인 신문이라든지 실제 재판의 어떤 그 분위기를 직접 알지는 못하는 상태에서 저희가 분석해서 나름의 분석을 해드렸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게 끝나지 않은 사건이고 또 무죄 취지로 저희가 해석되는 파기환송이 돼서 풀려났기 때문에요. 럭키님은 잠가 놓더라도 잠가 놓는 방법에 비밀번호도 있고 지문으로 잠그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하잖아요. 지문 인식으로 하는 비밀번호, 지문 인식으로 잠가 놓는 방식이었다면 남편이 뭐 이렇게 쉬고 있을 때 잠들었을 때 지문을 이렇게 찍었을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또 보시는 분도 계시네요. 아니 뭐 꼭 이번 사건 얘기는 아닙니다만 사망을 후에도 할 수 있어요. 맞아. 그 사망 후에 모바일 대출 그렇게 네.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살인 사건, 뭐 최신종 사건 이런 것도 있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